이 요즘 ETF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이슈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꼽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배금, 다른 하나는 총보수. 이 요즘 운용사들이 이 미국 대표 지수형 상품인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상품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서로 자기가 더 싸다 이렇게 마케팅 경쟁을 엄청 벌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타이거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ETF에서 이 분배금이 이전보다 적게 지급된 걸 계기로 해서 분배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 ETF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서 시장에 약간의 분배금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배금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ETF인 걸까요? 또 고액자산가들은 오히려 분배금 안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ETF 분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ETF에서 분배금이 나오는 이유는요,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운용사가 더 주려고, 수익을 더 해주려고가 아니라 이 기초지수를 ETF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S&P 500 ETF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장 운용이 잘 되는 S&P 500 ETF라는 거는 이 S&P 500 지수랑 키를 맞춰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당이 쌓이다 보면 ETF가 S&P 500보다 키가 커지기도 하겠죠. 계속 키가 더 큰 부분만큼은 잘라서 분배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키가 비슷해져요. 이게 기본적인 분배금의 개념이에요. 근데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고 하더라도요, 분배금은 다 다릅니다. 아니, 이거 주식에서 배당 똑같이 받았을 텐데 왜 다르냐? 이 분배금이라는 게 배당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TF 안에서 살림살이를 할 때는 이 배당도 들어오지만 다른 다양한 수익들이 야금야금 들어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합니다. 뭐 공매도를 할 때 누군가는 주식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주식을 빌려주면 이 ETF 펀드는 대신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또 ETF 안에 쌓이고요. 또 반대로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보수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수수료도 내야 될 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살림살이를 총 해보고 난 결과 기초지수랑 키를 맞추려면 좀 이 정도는 덜어서 나눠줘야겠네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분배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배금이 많이 나오는 ETF가 좋은 걸까요? 이거는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1년에 ETF의 수익률 그리고 분배금을 다 합한 토털 리턴 기준으로 높은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 중에서 제일 높은 수익을 투자자한테 준 거니까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분배금은 많이 줬어. 그런데 정작 ETF 수익률이 기초지수를 잘 못 따라간다면 오히려 나쁜 ETF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장 지금 분배금이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 이게 아니라 분배금 그리고 ETF 수익률을 합친 토털 리턴 수익률이 어땠나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분배금이 그러면 덜 나오면 손해인가? 이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년 많이 나오던 분배금이 덜 나왔기 때문에 ETF 투자자, 나는 손해를 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배당을 주면 배당락이 생기잖아요. ETF도 분배금을 지급하면 분배락이라는 게 생깁니다. 분배락은 ETF에서 분배금이 빠져나간 만큼 ETF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ETF 주머니에서 분배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주머니가 홀쭉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ETF의 가치를 의미하는 NAV가 줄어들고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 주가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배금은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주머니만 옮겨가는 거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ETF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배금으로 1,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ETF는 분배락이 생겨서 9,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배금이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나왔다고 해도 그만큼 분배락이 덜 생겼을 테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거나 손해를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분배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를 늘 예상을 해서 그걸로 생활비도 쓰고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분배금이 덜 나왔다.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에 영향이 생긴 거니까 조금 실망스럽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내가 뭔가 손해를 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이렇게 분배락을 활용해서 분배금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ETF 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는데 분배금으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내가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 분배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최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분배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느니 내가 분배금을 받기 전에 ETF를 팔았다가 분배락이 생기면 다시 싸게 사자, 이런 전략을 취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원래 분배금이 나오기 전에 10,000원짜리 ETF가 있었어요. 근데 분배금 1,000원이 나오면 여기서 배당소득세 떼니까 15.4%, 154원을 세금으로 내야겠죠? 그리고 분배락이 생겼으니까 ETF는 9,000원짜리가 됐을 거예요. 즉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은 ETF 9,000원, 내가 받은 분배금 846원, 이렇게 해서 총 9,846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다라고 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뗐을 거고요. 근데 ETF가 분배금을 주기 전 10,000원일 때 일단 팔았다가 분배락이 생기면 다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0원짜리 팔고 9,000원짜리 샀으니까 나한테 일단 남은 돈 1,000원 있고 여기에 ETF 가치 9,000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안 뗀 내 돈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ETF 가치가 분배락이 생기는 그 며칠 사이에 전혀 안 움직였다고 가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맞아요.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하면 아니 분배금 세금 좀 내더라도 들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겠죠. 근데 다만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여서 분배금에 매기는 세율이 매우 높다면 이런 식으로 분배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대신 그냥 ETF 가격이 높을 때 파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도 분배금과 똑같이 이 15.4%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일단 분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또 적게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은 ETF를 사서 거기서 분배금을 받아서 꾸준히 뭐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배금이 좀 들쭉날쭉하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내가 이번에 분배금이 더 올라왔다고 해서 아 이거 내가 손해를 봤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분배금이 덜 나온 운용사 약간 실드 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한 거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전 영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번에 분배금이 덜 나왔으니까 다음에 더 많이 줘야 맞아 라거나 아니면 분배금이 더 많은 ETF가 좋으니까 나는 이걸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오해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새 뭐 총보수니 분배금이니 결국 해도 모든 요소들은 이 분배금을 합친 토털 리턴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수익률, 토털 리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뭐 앞으로도 운용을 잘하지 않겠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심지어는 이것도 미래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과거에 운용을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상품 고를 때 참고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읽고 또 댓글도 달고 영상 내용에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